각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만든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좀 일단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 비롯해서 오현고등학교, 대오현고등학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저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그 정보도 새나갔습니까? 여러분 요새도 축구 응원합니까? 아 그래요? 옛날만큼 빡세게? 제가 지금 한 3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축구 응원할 때 이제 저도 응원을 했거든요. 오형고가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상대였습니다. 오형고는. 우리 대기고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고 때문에. 오고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고를 이기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기고 응원 잘하죠. 그때 저희들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고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제 이름 고진석이고 2012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연구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2016년부터 이 교원 학생 지도를 했고 또 아까 소개드렸지만 이제 박사학위는 이제 MIT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박사학위 이후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이라는 곳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2012년까지 그래서 한국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콜롬비아 대학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거기서 1년 정도 이제 방문 연구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데가 뉴욕 맨하탄이었잖아요. 그 시기에 그때 정말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트에 한번 가려면은 온몸을 무장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고 고향이 제주도고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후에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보자는 생각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죠. 그래서 요 어떤 커리어에 관련된 질문들도 사실 대표 질문 말고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우리 사회 친구가 소개시켜 주신 그 세 가지 대표 질문인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이 던진 질문이시죠. 네. 그렇죠? 대충 제가 이렇게 보니까 키워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예를 들면은, 여기, 생계 유지에 충분한가요? 뭐 이런 질문. 연구원으로 직업을 하시면 생계 유지에 충분한가요? 그리고, 이거 엔트로피 법칙을 막 이론을 펼쳐가지고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는 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연 후반부에는 이제 요 부분들에서 커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 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이렇게 강연을 해보면 한 명도 몰라요. 이 그림이 뭔지. 이걸 알아맞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엔리코 페르미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엔리코 페르미. 시카고의 페르미 연구소, 가속기 연구소도 있죠. 여기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대학. 1942년에 정확히 12월 2일에 원자력 발전으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최초로 확인한 실험이죠.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을 때였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1941년, 1년 전 12월에는 뭐죠? 압니까? 일본의 진중한 폭격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더 박차를 가했죠. 박차를 가해가지고 참고로 여기는 핵 분열입니다. 핵 분열, 핵 융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하고 나서 뭘 했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했죠. 이거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 저기 딱 나옵니다. 이 장면이. 저한테 가슴 뭉클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유명한 장면이라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걸 사진 찍은 사람이 없어요. 이날 실험을. 다들 이제 실험에 정신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고 후세들이 더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레고로도 표현했고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못 보여드리지만은 이제 레고 이제 이 장치 이름이 시카고 파일입니다. PILE.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고 파일. P. 왜냐하면 이거 석탄 안에다가 우라늄을 넣어가지고 파일처럼 쌓아 올린 장작더미처럼 쌓아 올렸다고 해가지고 시카고 파일인데 검색해보면 이 동영상 있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하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고증을 상당히 철저히 했죠. 이 시카고 파일 프로젝트에 이제 펠르미를 포함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헤어스타일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얼굴에 상처 있는 것도 다 해놓고.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는 이거죠. 이 42년에 이게 개발이 되고, 원자력 발전으로 이제 에너지 증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원자폭탄 개발에 박차를 했죠. 그래서, 일본에 두 번 이렇게 떨어뜨렸죠. 이게 핵폭탄입니다. 핵분열입니다. 왜 핵분열 얘기를 하냐 하면, 참고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강연에서는 그래프가 딱 3번 나옵니다. 3번만 참으십시오. 그래프 같은 재미없는 거는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거죠. 수헬일의 분탄질산, 원소, 기호, 순서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는 mc의 제곱, 그 E가 바로 이제 Y축에 있다고 치면 되고요. 가벼운 핵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 무거운 핵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퓨전, 핵융합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핵 분열은 우라늄처럼 무거운 핵을 중성자가 때려서 쪼갤 때 에너지가 나오고, 핵융합은 가벼운 핵 두 개가 합쳐질 때 나오고, 핵분열의 예가 뭐였죠? 아까 이야기해준 시카고 파일, 원자폭탄, 오늘날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맨하탄 프로젝트도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제가 됐던 맨하탄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뭘 했을까요,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핵 분열 폭탄을 만들었으니 핵 융합 폭탄도 만들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핵 융합은 안타깝게도 폭탄으로 먼저 실현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수소 폭탄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수소를 핵 융합시키기 때문에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력이 강하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폭탄이 1000배 정도 되는 위력을 갖는 폭탄이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1952년에. 폭탄 말고 또 핵융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잘하네요.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핵융합이고, 또 있습니다. 요거도. 그죠. 아이언맨도 핵융합이 개념, 영화에서 컨셉으로는 핵융합 롤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죠. 핵융합론은 사실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 이 사람이 만든 것도 이거 인공태양입니다. 이게 핵융합이, 그러니까 핵 분열은 지금 이렇게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고요. 핵융합은 어떻게 상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게 아까 다시 보면은
근본적인 그 어려움의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가만히 있는 핵을 뭔가 이렇게 튕겨주기만 하면 튕겨서 깨는 거거든요. 핵분열은. 이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은 핵이잖아. 핵. 핵은 하전 입자죠. 둘 다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죠. 원래 융합하기 싫어하는 두 명을 융합시키려고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데다가 그 중성자라는 친구를 튕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튕겨주는 기술만 있으면 되죠. 근데 융합은 원래 잘 안 붙으려고 하는 친구를 붙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핵분열보다는 핵융합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그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해요. 맞습니다. 플라즈마고, 이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만이 이 핵과 전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온도가 많이 높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태양을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에서 이런 반응들, 구체적으로는 이제 수소의 동위원소, 여러 가지 동위원소를 아직 배우지 않은 1학년들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중수소, 삼중수소, 수소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무겁고 더 무겁고 그런 두 개의 핵이 부딪히면서 무거운 핵으로 바뀌는 그런 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핵융합 노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체라든지 어떤 내지를 뭉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되려는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까요? 맞습니다. 역시 대오형거군요. 예, 중력 때문에 이제 태양은 저 모양을 유지하면서 수십억 년 동안 지금 핵융합을 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을 할 겁니다. 태양은. 하지만 이제 이런 중력을 이제 지구상에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서도 하지만 핵융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바로 이제 바닷물 안에 수소가 많죠. H2O. 그래서 이제 수소로 핵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릇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플라즈마를 이루는 핵은 이제 하전 입자이기 때문에 자기장에 잘 통제를 받겠죠.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도너츠처럼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계속 가둬놓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컨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핵융합 장치가. 실제로는 저런 모양의 나선형의 어떤 입자의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필요하고요. 이 친구를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언맨에 보면은 토카막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토니 스타크가 운영하는 그 스타 인더스트리죠. 아빠 친구. 악역이죠, 이 사람. 악당인데.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뒤에 보면은 요게 토카막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요게 실제 그 미국에 있는 토카막 장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 사진 찍어서 여기다 붙여놓은 것처럼, 상당히 나름 이제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잘 한 것 같죠. 그 영화 찍을 때. 어쨌든 이게 토카막이고, 저 연구소입니다. 대전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핵융합, 토카막을 가지고 핵융합 장치를 연구하는 그 연구기관이고, 이 건물은 여러분의 그 미적 감각을 한번 볼까요? 요 뭔가의 컨셉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님의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태식이요? 제가 오늘 이거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이거 뭐냐면 남학생들한테 인형이라서 조금, 근데 은근히 저기 인기 높은 아이템.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 연구소 마스코트인데 반쪽은 지구 반쪽은 태양 해가지고 얘 이름은 억돌입니다. 억돌. 왜냐하면 저희들이 1억도 플라즈마를 발생했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품었다 해가지고 이제 억돌인데 혹시 뭐 생각나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조상님의 발명품 바다와 관련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침반. 나침반은 우리 조상님이 발명한 건 아니에요. 거북선 누군가요? 오, 이순신 장군처럼 생겼네요. 거북선입니다. 뭐 저기 반대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자, 그러니까 컨셉이나 컨셉. 뭐 용머리가 이거고 사실은 이게 거북선이 판옥선에서 시작된 거 아시나요? 예, 판옥선이죠. 이게 판옥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축하드립니다. 여동생이랑 여자친구랑 보시면 여기에 이 건물 가운데에 아까 이야기했던 토카마학이 있습니다. 이름은 케이스타입니다. 볼까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실린더 형태의 깡통인데 이 안에 이제 도너츠 모양 진공 용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케이스타는 코리아 슈퍼컨덕팅 토카마 어드밴스 리서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0년, 11년 정도가 걸렸고요. 건설하는데. 그리고 건설 비용은 이렇습니다. 4천억 정도.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제 약 400에서 500억 정도의 그 R&D 예산을 받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삭감된 R&D에 따르면 이제 좀 덜 받겠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제1 플라즈마가 2008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험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그 후로 핵융합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후발주자인데, 그래도 매년마다 괄목할 만한 그런 주목을 끄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건설비용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게 이제 4천억이니 500억이니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우리 그 전투기 있죠. F-15K입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아시나요? 우리 남학생들이라서 비행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20억. 하나가 3천원. 20억. 20억. 그 사이인데 900억입니다. 900억. 그러니까 이게 4대면 94, 36, 3,600억이잖아요. 이 F-15K 4대면은 K스타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감을 잡으면 되겠죠. 우리의 오늘의 화폐단입니다. F-15K가. 이렇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너츠 모양의 진공용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 이제 다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실험하는 장면, 아까 제 사진도 이제 여기 앉아서 찍은 겁니다. 여기 빛이 많이 바랬죠. 거의 실험 건설 초기 단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2, 3년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플라즈마에 많이 끌렸죠. 실험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실행 버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네. 실제 그 플라즈마가 켜지는 장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인데, 단면이 보이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대략 1억도 정도가 되죠. 차가운 벽, 차갑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벽 이렇게 닿으면은 경계면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실험들을 반복하면서 그 플라즈마의 거동 특성을 우리들이 익히고 이론을 개발하고 한 그런 연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 AI, 머신러닝 이런 4차 산업의 어떤 기반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요새 저희들이 또 밀고 있는 게 가상현실 케이스타,
오른쪽은 실제 사진이죠. 왼쪽은 여기 이제 그 게임 있죠. 게임에서 하는 그런 게임 엔진 실제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디지털 페이스타를 만들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상현실 하는 게. 왜냐하면 저런 장치를 짓고 실험하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은 디스플레이용이기 때문에 좀 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 레고 만든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장면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 3D로 구현을 한 모델이죠. 모델이고 여기다 뭐 색연필로 우리가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 고속 슈퍼컴퓨터로 그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로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지금 이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군. 그래서 이건 실제하고 똑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대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점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점점 이 부분에 그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이것도 플라즈마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서 아주 에너지가 높은 그 빔을 쏘는데 그 빔이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서 토카마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냥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점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많이 이렇게 강연을 좀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플라즈마 핵융합의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몇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왼쪽 거 클릭 한번 해주겠습니다. 잠깐 스탑해 주십시오. 요거는 영국의 Z라는 장치입니다. Z. 영국의 토카막 장치고 이 샷이 이거 세계 기록을 깬 샷인데요. 2021년에 그 50도 메가줄은 그 핵융합 에너지 모든 그 전 세계에 있는 토카막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킨 그 기록샷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녹음을 한 거고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이렇고요. 오른쪽은 여기 그 MIT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의 2015년 샷인데 여기 알카토시 모드라는 토카막 장치이고요. 거기에서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세계 기록을 깬 샷인데 8테슬러는 그 자기장으로 핵융합 플라즈마를 가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세계에서 가장 센 자기장으로 그 플라즈마 실험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건 소리가 많이 다를 겁니다. 조금 소리가 클 겁니다. 이 소리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욕돌이 하나를 또 걸고 질문하겠습니다. 자 과연 핵융합이 돌아갈 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소리가 날까요? 우리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답을 너무 많이 맞춰서 스킵. 다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청주파수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의 신호가 플라즈마에서 발생이 되긴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왜 소리가 안 나죠? 왜 기계 소리가 안 나죠? 이 질문으로 해볼까? 진공이라서? 아까 누가 얘기했나요? 진공. 맞습니다. 진공. 다른 친구들도 알았나요? 근데 주도록 하죠. 정답을 얘기했으니. 맞습니다. 이게 진공이라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플라즈마 상태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기계 장치들이 같이 동기화 돼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플라즈마가 커지면은 기계도 그만큼 많이 돌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계하고
마치 플라즈마 소리하고 비계 소리가 이렇게 뭔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소리가 난 거죠. 케이스타의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해주십시오. 1억도 30초 세계 최고 기록을 깼던 그 샷입니다. 자, 이건 완전 가짜라는 거 알겠죠? 너무나 대놓고 저희들이 음향을 입힌 효과음입니다. 그 네이처라는 그 학술지 아십니까? 네이처에 저희들이 낼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이 네이처 잡지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음향을 입힌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의 소리의 정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카마들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Z도 있네요. 영국 장치고요. 케이스도 있고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그 핵 분열 맨하탄 프로젝트 끝나고 핵 분열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각 나라가 다 비밀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수소폭탄을 다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과학자들이 조금 반성을 했죠. 우리가 너무 무기만 만든다. 이제 평화적인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를 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어가지고 다 각 나라마다 비밀리에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내가 먼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렇게 한 10년, 20년 해오다가 안 되는 겁니다. 핵융합이 생각보다 핵분열만큼 쉽게 되지 않아서 어느 날은 이제 뭐 학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야 너네 핵융합 잘 되냐? 아 실은 우리가 안 돼. 아 우리도 실은 안 돼. 우리 이제부터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핵융합을 같이 전 세계가 오픈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게 한 1970년대, 80년대 그 사이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비밀이었다가 이제 오픈해서 전 세계가 국제 협력을 하는 그런 연구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게 핵융합의 확률입니다. 핵융합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온도, 뭐 1억도는 여러분들 그 온도하고 에너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볼트만 상수만 곱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온도가 에너지가 바뀌죠. 1억도는 약 10kg/electronvolt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핵융합 후보가 중수소와 삼중수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1억도에서 한 요 정도 확률을 가지면 이제 핵융합하기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1차 타겟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실제 그 전기를 생산하려고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 DT 반응입니다. D가 중수소, T는 삼중수소. 여러분 삼중수소는 요새 많이 들어봤죠? DD 반응은 그냥 중수소와 중수소가 합치는 반응인데 삼중수소의 치고 플라즈마 물리현상 연계 적합. 현재 대부분의 핵융합 실험장치 케이스를 포함해서 실은 좀 심심한 핵융합 반응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케이스타라든지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 핵융합 장치들은 요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보다는 플라즈마를 이해하는 데 더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냥 실험용인 이런 간단한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헬륨3 반응인데 요거는 이제 요새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륨3가 달에서 채취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달 탐사에 대해서 다시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도 요새는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이 반응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왜 제가 이 대박이라고 썼냐면 여기 보시면은 삼중수소 중성자, 여기는 삼중수소 중성자, 이게 다 뭐죠? 방사성 동위원소죠. 요거는 그러니까 핵 분열에 비해서 핵융합은 방사성 폐기물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아주 적다라고 얘기하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핵 분열에 비해서 약하다. 그래서 이제 핵 분열에 비해서 좋은 에너지인 건 맞는데 여전히 어느 정도의 방사성 폐기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제로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성 폐기물도 없고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아주 좋은 반응이죠. 근데 단점이 헬륨3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자, 왜 이 얘기 했냐 하면, 전 세계가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고, 그럼 우리가 기왕 공동 연구를 하는 김에, 정말 의미 있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후보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들고 있는 장치가 바로 이터 장치입니다. 인터내셔널 터모뉴클리어 익스페리멘탈 데이터인데 국제열핵융합 실험로의 약자죠. 근데 라틴어로는 이터가 길이라는 뜻이랍니다. 이터는 이제 요 나라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유럽 연합이 여러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도라든지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실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까다라시라는 지역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 건설 현장입니다.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사람들 오피스,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빌딩이고 여기서 이제 핵융합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은 2025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3년 후에 건설이 완료되고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처음에는 중수소와 중수소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 실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부터는 이제 정말로 핵융합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상용 핵융합로의 어떤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핵융합 실험 장치죠. 요거는 이제 비용이 약 140억 달러, 18조. 케이스타가 아까 3억 달러로 치면 우리 F-15K 200대 정도의 해당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죠. 재밌는 게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회원국들, 이 회원국들이 마치 우리 레고 블록을 쌓듯이 각자의 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부분을 다 제작해가지고 이제 배로 까다라시로 쫙 와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이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납품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진공용기 일부분, 21년에도 또 했고, 22년에도 또 했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기구가 됐습니다. 국제기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공계 과학 쪽에 관심이 없더라도 국제기구 같은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유엔과 같은. 현재는 100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35개국 이상이 근무하는 다국적인 어떤 조직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한 55명인데, 우리나라가 이 이터에 투자한 지분이 약 10%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0명 정도가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까 타임 스케일을 봐서 알겠지만, 이게 1, 2년 후에 이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 워크포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 나가면, 언젠가는 여기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 마지막 그래프죠. 이 질문이 있었어요. 메인 질문 중에 하나였죠.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초전도체라는 게 오리지널 초전도체는 저온 초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게 상온 초전도거든요. 말 그대로 상온이죠. 상온은 영상 20도죠. 절대 온도는 293K. 근데 고온 초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 고온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건데, 마치 고온이기 때문에 뜨거운 온도라서 저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온 초전도는 애당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대비 고온이다 해가지고 고온 초전도였는데, 여전히, 뭐, 영하 196도 뭐 이렇습니다. 77K, 혹은 뭐, 20K, 30K 이 정도. 이거는 왜 이 특정 온도들이 나오냐 하면, 아시나요? 혹시 왜 이 온도들이 뭔지? 이게 액체 헬륨, 액체 질소 온도입니다. 그 매질 때문에 이제 차갑게 냉각수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아마 요새 분위기를 봐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가 이제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잠시 접어둬야 될 부분입니다. 상온 초전도는. 안타깝지만. 되면은 인류가 많이 바뀔 겁니다. 인류의 그 미래가. 이게 진짜 되면. 그 정도로 아주 파급력 있는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온 초전도가 된다고 우리가 발표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거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특히 핵융합 쪽에서는. 왜냐, 지금 K스타하고 이터 모두 다 저온 초전도체로 그 자석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K스타 건물 동영상 봤죠. 이따만한데, 사실 그 요만한 건물에서 K스타 토카막 자체는 요 정도고요. 나머지가 다 액체 헬륨 설비입니다. 요 코일을 저온 초전도로 유지시켜주는 설비. 이게 없어지면은 정말 많은 이게 그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온 초전도체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미터가 건설이 될 때는 고온 초전도라는 게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 기술이. 그래서 이제 모든 설계가 이제 케이스도 그렇고 저온 초전도체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고온 초전도체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토카막을 만들래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누군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스파크 프로젝트죠. 이거가 2021년인가 성공을 했어요. 자, 이 고온 초전도 선재를 여기다 놓고 실험을 합니다. 냉각을 하는데 293에서 4K까지 내리지 않고 20K까지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온 초전도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막 자기장이 20테슬라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까 알카토 시모드 세계 최고 기록이 8테슬라였죠. 그 실험을 실제로 완성을 했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뚜루루루루루 토카막을 만들어서 이걸로 핵융합을 하겠어 라고 하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일보다 큰 에너지 효율이 일보다 큰 이런 걸 하겠다. 친구가 이제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아까 나왔지만은 그 MIT 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벤처기업 같은 걸 만들었어요. 커머스 퓨전 시스템즈라고 망가드라는 친구고 투자를 잘 받았습니다.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받고 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많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친구가 2010년 11년에 졸업을 했고 저는 1, 2년 전에 졸업을 해가지고 후배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 대학은 후배고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K스타하고도 이 커머널스 퓨전 시스템 CEO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놀러 왔었죠. 그래서 같이 저희 두 딸입니다. 저희하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와중에 밤늦게까지 이제 같이 작업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데려다 주다가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한 거죠.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짜파게티도 있는데 그것도 먹을래?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지금 끓여줬고 짜파게티 설명해 주려고 첫째 딸이 이제 짜장면 동화책 가지고 보여주는 훈훈한 장면입니다. 이랬던 친구가 이제 많이 컸죠. 이게 이제 이거 2010 올해 2달 전에 나온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어요. 이게 좀 더 화나는 일이 뭐냐면 얘는 이제 F15K로 30대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책 사업을 하는 K스타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온 초전도체로 토카막을 만드는 최초의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또 우리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그 벤처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그 벤처 기업들이 그 IT 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글이나 쉐브론, 그다음에 캐나다, 근데 이건 또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있고, 영국, 그다음에 미국의 위스콘신.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이제 하이 템퍼처 슈퍼컨덕터, 초전도, 이것도 고온 초전도체로 스텔라레이터를 만드는. 스텔라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거 또 다른 거고요. 챗 GPT 그 회사 그 저기 CEO입니다. 이 사람 며칠 전에 잘렸다가 또 며칠 전에 다시 복구가 됐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약까지 할 정도로 이 회사하고 여기는 헬리온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많은 이들이 특히 이 IT 기업의 어떤 거물들이 이 핵융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까 꽈배기 도너츠인 이 스텔라레이터. 요게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요. 그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 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 때 이 그림 보고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가장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요거가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장치거든요. 진공용기 완성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고 이거 그냥 그림으로 만드는 어떤 상상 속의 유니콘 같은 존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스텔라레이터 장치입니다. 동영상을 After 잠깐 1.1 보여드릴게요. million hours of construction, the fusion reactor Wendelstein 7X is ready to switch on. Over 16 meters across, Wendelstein 7X is the largest example of a type of reactor known as a stellarator. Like the more familiar tokamak reactors, stellarators hold super hot gas in a cage of powerful magnetic fields. Wendelstein 7X has been optimized by a supercomputer to produce the best possible magnetic cage. 50 bizarrely twisted superconducting magnets look more like sculptures than pieces of precision engineering. They are cooled to minus 270 degrees Celsius and operate just a meter away from a gas at 100 million degrees. If Wendelstein 7X can show it holds onto gas as well as a tokamak, then stellarators may step into the limelight. Building this complex machine has taken 19 years, but researchers hope 19년 걸렸습니다. they 건설하는데. create a little bit of a sun. 독일의 스텔라레이터 막스 프랑크 플라즈마 연구소에서 만든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19년 걸렸죠. 이거 보면서 이게 물론 놀랍기도 했지만 19년 동안 투자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요새 우리나라의 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제가 올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번 달이군요. 몇 주 전에 그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본 겁니다. 세계 최초의 연구 자석으로 핵융합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까 스텔라레이터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간단한 스텔라레이터인데 여기 구멍이 다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이 3D 프린터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요 막대기 가지고 한 땀 한 땀 넣어서 여기다가 다 지금 연구 자석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작은 구멍은 뭐냐면 꽂았는데 이 자석이 이 위치가 아닌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또 막대기 하나 넣어가지고 빼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만든 거고. 그거 만드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되게 단순하죠.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스텔라레이터 장치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45분까지 제가 할게요. 그, 반사형융합, 레이저 형융합 질문이 있었잖아요. 지금,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고체 타겟에다가 레이저를 꽝 때려 부수면 순간적으로 겉표면이 플라즈마로 폭파하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안쪽으로 힘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압착이 되는데 그 순간 아주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이거는 진짜 이 태양과 같은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죠, 이만큼.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로렌스 리버모 내셔널 랩이죠. 우리 매스컴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됐던 그 실험 원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2메가줄을 집어넣어서 3메가줄의 출력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여기만 쳐다보면 그렇고요. 근데 요게 되면 요게 한 1cm, 2cm짜리 그 연료 고체를 사람 보이죠? 요 중앙에다가 요 작은 거 하나를 넣은 겁니다. 이 구멍이 다 뭐냐 하면 요게 이제 요겁니다. 이 엄청난 레이저를 다 쏴가지고 요 한 군데에다 집중을 시킨 건데 전체 이 레이저 출력이 한 500메가줄.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때는 에너지를 얻는 게 맞는데 이 설비 전체를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핑크 수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런 생활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핵융합으로 실현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이제 바닷물과 노트 배터리 한 개, 6조 정도의 바닷물 정도만 있으면은 일반 가정에서 80년 정도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맞먹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효율이 높고 그리고 연료 조달이 쉽고 단 이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게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단점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연료의 내부 진공 용기, 토카막의 내부 구조인데 이게 저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이 연구의 어떤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되게 가슴이 뜁니다. 이제 곧 여기서 1억 도의 플라즈마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돌고 핵융합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도너츠 모양을 보면 물론 도너츠도 좋아합니다만 도너츠 모양을 보면 상당히 저는 흥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큰 계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